안녕하세요.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양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중3 친구들, 예비 중3, 중3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 들 거야.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에 앞서서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국어, 수학, 영어 말고 사회, 통합사회를 미리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통합사회라는 과목 공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하고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 영상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통합사회 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막 깜빡깜빡하죠. 네, 2022 개정 통합사회 학습 가이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변화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우리 발빠르게 준비하는 정말 멋진 우리 2024 중3을 위한 이제 2022 개정 통합사회 학습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강의의 이름은 호시탐탐입니다. 개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호시탐탐 2022 개정 통합사회 학습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거야. 호시탐탐이 뭐예요? 이런 생각 들 텐데 이게 바로 뭐냐? 호시탐탐 이렇게 막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자야. 무엇의 약자냐면 호승쌤과 시작하는 사회탐구 만점 탐내기의 약자예요. 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만점을 탐낼 수 있게끔 선생님이 어떤 것들이 출제될 수 있어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만점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뒤에 든든하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지원군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책의 표지라고 보면 돼. 우리 이제 본격적인 개념 강의 들어갈 때 이 표지를 바탕으로 이제 막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할 법한 국어, 수학, 영어 말고 또 통합사회 미리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투스에서 지금 통합사회 그리고 정치화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치화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수능 과목이야.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라고 하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통합사회 정치화법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학교에 있었어. 언제까지? 불과 2023년 8월. 몇 개월 안 됐지. 얼마 전까지도 선생님 학교에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 자사고에서도 있었고요. 일반고에서도 있었어. 그래서 여러 이제 학생들을 만나봤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지고 왔고, 근데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 걱정 붙들어 맬 수 있게끔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해주자면, 선생님은 여러분들 그거 알아? 통합사회가 2018년부터 학교에서 수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때부터 수업이 됐는데 선생님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 그래서 통합사회를 6년 동안 쭉 한 번도 빠짐없이 수업을 했어.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진짜 많이 수업할 때는 6번까지도 같은 내용을 수업을 해. 6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총 이제 11반이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6번을 막 담당했었어. 그런데다가 이제 방과후 수업 한 3개. 그러면 똑같은 내용 9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이거는 이제 막 계속해서 막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통합사회 정말 많이 연구하고 수업을 했었다.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교원 직무연수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대표 선생님들을 몇 명 뽑아.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나밖에 안 갔지만 학교마다 쭉 이렇게 한 명씩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다 모여. 통합사회 초창기 이제 나왔을 때 어떻게 수업을 하면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수행평가 진행하는 거고 이런 걸 바탕으로 출제하면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같이 숙박하고 이러면서 어떤 호텔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어.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런 수행평가를 하면 된대요.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출제 스타일,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선생님들의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선생님이 알 수가 있어. 실제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거를 선생님이 이제 강사하면서 쭉 준비하면서 학교의 기출이나 그 다음 정보공시의 내용들을 쭉 봤더니 어때? 비슷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갈 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정적인 정말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알고 있으니 고등학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다면. 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EBS가 수능 연계교재라는 거 알고 있어요? EBS가 수능 연계교재인데 거기에서 EBS 수능 특강, 그중에서도 정치화법이라고 하는 과목에 있어서 검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 그치?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조금 빨리 본다면 새로운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 페이지 딱 넘겨 보면 양호승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사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통합사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통합사회 미리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 줄 수 있겠지. 선생님이 그럼 답을 여러분들이 답을 내릴 수 있게끔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 선생님도 담임을 해봤을 거 아니야. 담임선생님을 해봤겠지.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성적이 다 좋아.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아. 근데 보니까 다 이거는 학원을 다녀. 근데 내가 물어봤어. 통합사회는 왜 2등급이야? 왜 3등급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분명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적 보니까 이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성적이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등급으로 보면 안 좋아. 왜? 상대평가거든. 그리고 내용 자체가 통합사회 교재에 있는 내용, 그치,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출제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변별을 했을 때 등급이 안 좋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야. 그리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교과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라고 하는 어떤 교과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고1 때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뭘 배웠냐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필수 이수단위,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이긴 한데 그 중에 공통 과목으로서 통합사회는 8단위의 수업을 들어야 돼. 물론 여기에서 약간 가감해가지고 좀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단위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 같은 경우에 8단위야. 선생님, 근데 8단위가 뭐예요? 이런 생각 들 거야. 자, 8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8단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줄게. 한 학기에 4단위의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줄게. 한 학기에 4시간의 주당 수업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시간표 보게 되면 월, 화, 목, 금 이런 식으로 사회 수업이 들었다는 거야. 사회를 그렇게 많이 배워요? 지금 막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배우고 있지. 근데 이제는 4번 이렇게 배운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도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조금 중요해 보이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대학교 갈 때 있어서 이 이수 단위 있지. 요 이수 단위. 요게 대학교 성적 반영될 때 이수 단위에 따라서 성적이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렇게 반영이 돼. 그러니까 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 된 거야. 그치?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볼게. 2022에서도 학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똑같이 어때요? 8단위야. 8학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다?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과목이 둘로 분리가 돼. 그리고 내용이 조금 더 단원이 분리되면서 약간 확장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더 늘어나게 된 거야. 알겠죠? 우리 사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좀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 통합사회에서 뭐 배우는지 조금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수능, 2027 수능까지 적용되는 수능 선택 과목에는 이렇게 9과목이 있다? 근데 이 9과목은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 이렇게 교과군을 묶어가지고 분리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가 뭐지? 이런 생각 들 텐데 요거를 이제 생각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 때 내용으로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회 원투라고 하는 과목 들었지? 듣고 있거나 들을 예정이거나 그럴 거야. 보통 사회 원은 중1 때, 그 다음에 사회 2는 중3 때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사회라는 과목, 이게 바로 뭐야? 일반 사회와 지리가 학습되는 그런 이제 과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사는 역사 원투로 우리 배우지 그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윤리는 도덕 원투로 이렇게 공부할 텐데 도덕이 바로 윤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사회1, 사회2 이렇게 배우는데 거기에서 일반 사회는 뭐고 지리는 뭐예요? 이런 생각 들 거야. 그거 좀 얘기해 줘 볼게. 사회1에서 우리 이렇게 많은 내용 공부하고 올라왔어. 어이구 고생 많았어. 그치? 그랬을 때 사회1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앞부분은 지리, 그 다음 뒤에 6개 단원은 일반 사회.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문화, 정치, 법 이런 것들이구나. 맞아. 여기에 경제도 들어가. 이제 앞으로 배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회2 같은 과목에서는 이제 앞부분에서 일반 사회, 뒷부분에서 지리 이렇게 해서 반반 공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뭐야? 그치? 고등학교에서 이거의 연장선으로 심화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바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선생님이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을 먼저 이렇게 소개해줬어. 왜 소개해줬냐면 통합사회 뭐 배운지 얘기해 주려고. 통합사회에서 우리 뭐 배우냐면 봐봐. 지금 현재 2015 개정 통합사회에서는 9개 단원을 배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 선생님 이거 지금 뭐 써놓은 거야? 이 9개 단원, 9개 과목 있지? 사회 탐구 과목, 수능 선택 과목, 그치? 요 과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통합사회라는 거야. 이렇게 많이 배워요? 근데 통합사회는 나름대로 이 내용이 좀 조정되어 있어서 쉽게 조금만 서술이 되어 있다? 근데 그러면 어때 여러분들? 학교 가서 공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가르치시는 전공 선생님들이 통합사회를 분리해서 찢어져서 수업을 들어가셔서 그걸 바탕으로 출제를 하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에서 수능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 있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가르치고 그걸 바탕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에다가 선택 과목 9과목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 내용들을 다 더해서 10개의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야. 너무 많지?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10과목을 다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여기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해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작업을 미리 해놓는 사람과 안 해놓은 사람은 처음에 담임 선생님들한테 상담하거나 이럴 때 그런 통합사회로 인해서 통합사회 성적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무래도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쯤은 우리 다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2015 개정 통합사회, 지금 현재 9 개정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원인데 이제 2022에서는 이제 새로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개정통합사회에서는요, 2022 개정통합사회에서는 이제 10개의 단원으로 조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게 단원이 분리됐다라고 보면 돼요. 분리되면서 내용이 약간씩 추가되면서 단원의 구조가 살짝 바뀌는 거 보이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 조금씩 더 느껴지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 한번 해줘 볼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할 거. 고등학교 어떤지 궁금하지? 좀 겁도 나고. 선생님 설명 한번 해줘 볼게. 미리 알고 가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다르니까. 자, 2024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어떤지 좀 얘기를 해줘 볼게. 선생님이 A고, B고, C 고등학교에 어떤 정보 공시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 이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담당 교사가 여기에서는 뭐 A고에서는 뭐 4명, B고에서 3명 이렇대. 그 다음에 지필, 그 다음 중간, 기말 각각 지필, 선택형, 선원, 수령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40% 막 이렇게 나와. 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런 건 알 수 있어. 근데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분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밑에 하나 더 자료를 가지고 왔어. 위에는 똑같고 선생님이 이걸 좀 더 쉽게 풀었다고 보면 돼. 선생님이 여기에 간단하게 쓰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반부터 11반까지 있는 학교도 있어봤고 1반부터 8반까지 있는 학교도 있어봤고 그래. 그럼 선생님이 1반부터 8반까지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자, 그랬을 때 1반부터 8반까지 다 같은 선생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 선생님이 이제 보통 뭐 18시간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그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반 나눠서 막 들어가셔. 중학교에서도 우리 마찬가지야. 사회선생님이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반부터 4반까지의 선생님, 그 다음에 5반부터 8반까지의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시간표를 우리가 한번 뜯어와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 한번 봐야지.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잘 기억할 거야. 우리 보게 되면 우리 단위로 우리 지금은 현재 설명을 한다고 얘기했잖아. 통합사회가 8단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한 학기에 4단위를 공부한다고 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수업 들은 거야?
4번 수업 들은 거야. 그치? 그 단위라고 하는 건 주당 수업 시간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사회가 4번 들은 거야. 그럼 어떻게 들었을 수 있어? 일반 시간표를 보게 되면 월, 화, 목, 금 요렇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 글씨 이쁘지 않아?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이쁘게 구조화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예쁘게 필기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월화 목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가면 수업을 들을 텐데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A고 한번 기준으로 선생님이 얘기해 줘 볼게. 반별 2명의 담당 교사가 있대.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반별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월요일, 목요일에는 A라는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언제 화요일, 금요일에는 B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신다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일반사회 선생님, 여기는 윤리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 4번 다 수업을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수업을 진행하고 했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가르칠 수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전체 통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 여튼간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반별 3명이다 이러면 약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랬을 때 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월화목 이렇게 주 3번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월요일에는 A라는 선생님, 그 다음 화요일에는 B라는 선생님, 윤리전공, 그 다음 지리전공, 그 다음 일반사회 전공 이런 선생님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사회 전공 선생님은 2번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지리, 윤리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각 전공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오실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 통합사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 근데 변별을 해야 돼. 상대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내용을 더 가르치고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 나 분명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좀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고등학교 오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선택형과 선원수령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선원수령이 지금 여기에서 없는 학교도 있지만 선원수령이 이제 늘어난대.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 선원수령 잘 준비해야 돼. 근데 지금 학교에서 선원수령 어떻게 출제하는 줄 알아? 정말 명확한 단어를 잘 쓰는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 다른 어떤 용어들의 어떤 개입 없이 예를 들면 법의 내용에서 빈칸을 뚫는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 명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니?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많아. 선생님도 그렇게 출제를 했고 선생님이 강사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학교에 이제 웬만한 학교들의 그 학교별 이제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봤더니 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야. 왜?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뭐 들었다고? 연수 들었다고.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잖아. 그치? 연수를 안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동료 선생님이 연수 갔다 온 선생님이 그런 걸 바탕으로 알려주실 거 아니야. 그걸 바탕으로 출제하고 수업을 하니까 어떻더라는 거야? 출제되는 내용, 수행평가의 내용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원수련 선생님이랑 대비하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수행평가 한번 볼게. 사회신문 제작, 인권침해, 사례 방안 제시. 되게 모호해요 선생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들지. 이거 왜 이렇게 수행평가를 할까? 뭔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딱 쓰면 되는 그런 거면 참 좋은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기부가 고등학교 때는 다 다르게 쓰여져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게 쓸 수 있을 만한 수행평가, 뭉뚱그려진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수행평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전공이 뭐지? 진로가 뭐지? 찾아서 그런 걸 바탕으로 수행을 했을 때 정말 유리한 생기부가 되지 않겠어? 그쵸?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일단 공부해봐야지. 쭉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봐야죠. 그러고 나는 이게 맞아. 그럼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막 더 조사해보고 이런 걸 바탕으로 수행을 준비해야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번 정리해줘 볼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가지고 왔어. 교과서의 내용 및 시중 고1 통합사회 참고서만으로는 우리 대비하기가 어렵다. 왜냐? 학교에서 전공 선생님이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평가니까. 그리고 서논수령 등의 경우 논란이 없는 매우 정확한 답이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명확하게 써봐야지. 근데 이거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쓰면은 그거 감점되거나 틀릴 수 있어. 그치? 맞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명확하게 무조건 빡 하면 빡 나오게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적은 점수 차이로도 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현재는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수행평가는 희망 전공과 관련되게 준비해야 우리 세트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교는 그래. 그러면 우리 현재 학교를 봤어. 그럼 우리가 다닐 학교는 어떨까? 그럼 우리 통합사회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앞으로도 설명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더 궁금할 것 같은 거. 자, 그럼 2025, 그죠? 2025년 고등학생이 될 내가 배우는 통합사회는 어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줘 보도록 할게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 듣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라고 어떤 기사가 나와 있어. 기사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성적 산출은 어떻게 상대평가로 유지된대. 학생들이 이제 줄 세우는 거죠. 잘하는 친구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줄을 세우는 어떤 형태가 바로 상대평가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현재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상대평가인데 여러분들이 갈 학교에서도 고1 때 상대평가래.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요 상대평가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거 더 심도 있게 잘 준비해야겠다. 느껴져? 왜냐하면 그전까지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1 통합사회 교과서 참고서의 내용만으로 출제하시지 않고 더 깊이 있는 내용 가르치셔서 출제하신다 했잖아. 애들 변별해야 돼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갈 그 시기에도 어떻다라는 거야? 상대평가로 유지되니까 그렇게 출제될 경향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과정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포인트는 핵심 개념이었어. 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잘 알고 있나 봤어. 근데 이제는 뭘 본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석평가,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서 해석평가, 성찰할 수 있도록 한대. 자, 그러니까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 이 핵심 아이디어가 뭘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교육과정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어.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그 교과가 통합사회 이렇게 한 과목이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 개념이 이렇게 총 9개였어. 요걸 바탕으로 단원이 구성됐다? 근데 이제는 2022 개정에서는 통합사회 1, 그 다음에 통합사회 2 이런 식으로 해서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통합사회 1에서 핵심 아이디어 이거 봐봐. 이제는 전반적인 큰 흐름 이 구조를 알고 있니? 요게 이제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로서 작용을 해서 잘 알고 있니? 요거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어떤 변화? 내신 5등급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그 학년에 이제 1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명이었어. 근데 이제 5등급제, 내신 5등급제에서는 100명 기준으로 1등급이 10등까지 1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 1등급 맞을 때 있어서 그 등급을 맞을 때 있어서 그 기준이 완화됐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우리 소수정예 핵심 멤버들, 우리 아이들을 선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완화된 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요거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뽑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 성적이 이렇게 완화됐어. 그러니까 뭐 수능도 우리 잘 준비해야 돼. 근데 수능 보니까 어때? 수능 선택 과목이 옛날에 9과목이었는데 이제는 통합사회로 막 바뀌고 그런데 수능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어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내신 5등급 제도를 통해서 1등급 받기가 완화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능도 조금 더 완화된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떻게?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그쵸? 뭐 세트이라든지 이런 비교과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는 거야. 이제 뭐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과학, 사회 이제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과정 중심 평가가 강화된다라는 말도 기사에 보니까 있더라고. 자, 이건 뭐냐? 프로젝트 수업, 주제 중심 수업, 교과 융합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런 학교도 있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약간 노는 시간 있잖아. 그치? 그때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 정말 막 왜 학교 가야 되지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기. 성적 나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수업 일수도 채워야 되고. 그치?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그때 이제 약간 허비되고 막 영화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수업량 유연화라고 하는 수업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반의 의미가 사라져. 오, 그럼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반의 의미가 사라지고 어떤 수업을 들으려고 애들이 신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원하는 애들이 다 모여. 그래가지고 뭐 8개 반, 뭐 6개 반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같이 융합 수업을 했었어. 그런 식으로 수업량 유연화 수업을 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가게를 차려서 물건을 판매할 거야. 그게 바로 경제성장이자 일자리 증진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님은 그 카페와 관련된 음악, CM송을 만들게 하고요. 미술 선생님은 포스터를 만들게 하고요. 컵에다가 리유저블 컵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부착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음료 막 판매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선생님은 그걸로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막 같이 가르치고 그런 거 했던 거거든. 재밌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걸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꽉꽉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 이제 그런 식의 학교들이 더 늘어날 거고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여러 차례 학생들의 과정을 보는 그런 식의 수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 중심 수업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유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해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로랑 관련되어 있는 걸로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쭉 한번 공부해보고 난 이 부분이 좋더라.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 쌤이 한번 정리해 줘 볼게. 자, 2025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내용 및 시중 고일 통합사회 참고서만으로는 대비하는 게 어렵다. 왜? 상대평가가 유지되니까. 그리고 서논 수령 이제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마찬가지로 논란이 없는 매우 정확한 답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선생님이랑 계속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할 때 있어서 빈칸을 되게 뻥뻥뻥뻥 뚫어놓은 자료를 줄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수업도 듣고 그걸 또 하나 더 출력을 해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복기해 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복기해 가면서 복습하면 계속해서 이런 선원 수령, 서답형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꼼꼼히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돼? 꼼꼼히 공부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는요. 희망 전공과 관련되게 준비해야 세트까지 완벽하게 대비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특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그러기 위해선 전체 단원을 학습하고 나의 진로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세특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2028 수능 사회탐구 영역 출제 범위 어디지? 통합사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고1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돼. 계속해서 이 내용을 잊지 않게끔 쭉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처음부터 기초 탄탄하게 해가지고 고3 때까지 쭉 이렇게 연결고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생각해서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움 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해소시켜 주고자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강의의 이름은 호시탐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선생님이 호시탐탐 기본 개념 강의를 운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핵심 개념보다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그 아이디어의 어떤 강의를 듣기 전에 앞서서 기초 아이디어로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상의 내용을 어느 정도 핵심 아이디어의 내용 그리고 그 핵심 아이디어의 기초 아이디어의 내용 이런 것들까지 선생님이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의를 선생님이 빠밤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승쌤과 시작하는 사회탐구 만점 탐내기 약자 호시탐탐 기초 아이디어 강의 선생님이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고요. 이 강의 어떤지 선생님이 살짝만 얘기를 해줘 보자면 선생님은 정말 다양한 예시를 들 거야.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도식화해서 선생님 판수하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글씨 봤지? 그렇게 예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강 대상 통합사회 핵심 아이디어를 미리 정리하고 싶다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출제 주제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학습하고 싶다 선생님이랑 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개강은요 2023년 12월 22일 이미 개강했고요. 선생님 이렇게 스튜디오 방식으로 깔끔하게 제작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요 총 이제 기초 아이디어 14강으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씩 어떻게 5주면 끝나는 그쵸? 그 정도의 양으로 준비했어요. 너무 부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거. 선생님 그리고 일례로 선생님 이거 디자인에 엄청 막 많이 신경 썼거든. 이제 자료 곳곳에 이렇게 호승이가 막 출몰할 거야. 그랬을 때 이 자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약간 그 이야기가 있어. 선생님이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원래는 되게 날씬한 친구였어. 근데 이게 규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늘렸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과 유사하게 아직 안 유사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바꿔볼게. 나를 이렇게 또 바꿔볼게.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이렇게 웃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재미있게 수업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 천천히 잘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통합사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줘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아이디어 교재 선생님이 PDF 파일로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패드에다가 이제 굿노트 이런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업 들으셔도 되고요. 출력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종이에 쓰는 맛이 있지 않니?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시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아이디어 강의를 끝까지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빈칸에 필기하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도중에 기초 아이디어 교재 선생님이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읽기 자료 이런 거 더 보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 두었다가 강의가 끝나면 꼭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아이디어 교재로 충분히 좀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날 들었어. 그럼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습을 좀 해줘야 돼.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복습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만의 그 공부 잘 되는 방식이 있잖아. 그럼 그거 어느 정도 취하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 틀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어. 그리고 기초 아이디어 교재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공부했으니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문제 이제 너무 아깝잖아. 이거 하나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문제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고 우리 맞으면 또 더 기분 좋잖아. 틀렸을 때에도 또 공부가 됩니다. 내가 더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니까. 알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부한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해설하면서도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줘서 설명을 해줘야겠다 하는 내용들은 더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해설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헷갈리는 선지 등은 나중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노트에 필기해 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노트에 필기해둬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PDF 파일 선생님 주잖아.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필기해서 담거나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PDF 파일 로 이제 한번 정리하고 노트로 또 따로 한번 정리해도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방식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호승세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원평가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그때 선생님이 받은 거야. 읽으려고 가져온 건 아니야. 글씨 보면 알잖아. 그치? 쬐깐하잖니? 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선생님 멈춤하고 선생님 표정 똑바를 때 한번 멈춤해서 그럴 때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막 수업, 재미, 맛집 모든 걸 가지고
맞추시는 완벽한 선생님. 선생님이 마침 얘기하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뭐 먹었는지 시시콜콜한 얘기도 막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도 참 잘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막 하셔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이렇게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 받아줄 거니까 Q&A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의 감동적인 얘기도 들었어. 자연계지만 호승쌤에게 사회를 배우고 싶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 과목 나눠질 때 그럴 때 이제 통합사회 배우던 애들이 과학도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럴 정도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우리 이제 수능 과목이 됐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살이 빠지나 안 빠지나도 감시 한번 해보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이제 여기 이렇게 섰어. 자, 이제 마무리 인사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제 강의 이렇게 보기 전에 이렇게 쭉 선생님 그 처음 글귀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야. 끄덕임의 연속 내가 만들어줄게.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계속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도 들어주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 수업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재미있게 웃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 손에는 만점 성적표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잘 준비해서 우리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진짜 이 영상 보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봤다. 여러분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고생했습니다. 안녕.